제가 만든 책이 있는데 독서 관련 책이 있습니다. 수능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대체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시작되니까 독서가 2학년들 대상으로 좀 만든 책을 한번 앞에 8페이지 정도에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겁니다. 제 교재에 있어요. 앞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출제 요소가 곧 독해 요소.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 지문 읽을 때 읽고 뭐 하려고 한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국어시험의 본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죠. 그걸 너무너무 철저히 지켜가 애들이 글 읽고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읽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참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래 읽죠? 안 읽고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 이거죠. 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독해 요소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 수험생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됐나? 이건 누구의 몫이죠? 평가원 교수의 몫이제.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국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국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입니까? 국어 시험 잘 쳐서 대학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출제될 것만 읽으면 되지 왜 쓰잘데없는 걸 읽는지 그죠? 셋말 알겠나? 소설을 하나 읽었으면 소설 굳이 그 꼼꼼히 읽을 필요 있나? 필요한 것만 읽으면 되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제 요소가 곧 우리의 뭐다? 독해 요소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독서라는 지문을 합니다. 문학 지문도 참 방대하지만 문학의 양과 독서의 양 중에서 솔직히 출제될 만한 것은 문학 양이 많겠니? 독서 양이 엄청나겠니? 독서 양이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어야 될 문학이든 우리가 읽어야 될 독서든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들. 뭐 하기 좋은 거 해야 된다? 출제되기 좋은 문학이나 독서 지문. 그 다음에 개판으로 쓴 거겠나? 잘 쓴 글이겠나? 잘 쓴 글이죠. 특히 요 말 잘 들으세요. 문학은요. 문학 지문은 평가원 교수가 쓴 겁니까? 아니면은 작가가 쓴 거니?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 작가가 쓴 거죠. 중요한 겁니다. 독서 지문은요. 누가 쓴 걸까? 자, 써놨죠. 여기 제가 썼습니다. 독서 지문은 시험용으로 기획된 글이다 라고 했죠. 원 지문이 있겠지. 어딘가 아주 긴 거. 그거를 줄이고 가지고 시험용으로 만든 겁니다. 어떤 긴 지문이 있다면 한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을 좀 뺄까 해서 그 문단은 보기로 넣고 아하! 그런 겁니다. 독서 지문은 철저히 시험용으로 뭐다? 기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긴 지문이 있으면 맞죠? 시험 치기 뭔가 문제를 만들기에 적합하게끔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1문단은 정말 1문단다워요. 요거 이해했나? 무슨 말인가? 1문단은 정말 1문단답습니다. 독서 지문은 책 한 권을 갖다가 문단 5개나 6개 정도로 정리한 거죠. 그렇다면 1문단은 1문단다워야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뭐에 대해서 쓸지 그 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1문단이 나옵니다. 1문단이나 2문단까지. 문단의 길이는 최소한 한 5개 이상이 되어야지 독서 문제 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4문제 이상입니까? 지문 하나에 4문제 이상 아닙니까? 문제가 나와야 되죠. 4문제 이상을 출제할 만큼의 지문이죠. 그렇다면은 1문단만 가지고도 안 되지? 2, 3, 4, 5문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것 한번 보세요.
문제에 출제하기에 적합한 특정한 성격의 요소를 위주로, 자, 요 말도 했지? 문제에 출제하기에 참 적합하다는 얘기죠. 요게 뭔가 이거죠. 수능 국어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독해력이 좋다라는 말은 글을 잘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출제될지 아는 거다라는 얘기죠. 요거 이해했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만 읽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 수업 잘 들어보세요. 저는 상위권으로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어릴 때 책 읽고 전혀 관계없어요. 어휘력 부족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어휘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다. 영어 어휘도 토플 어휘가 있고 토익 언어가 있고 수능 어휘가 따로 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일상생활에 관조적이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런데 어디서는 보더라? 시험 지문에서는 보잖아. 그게 많겠니? 좀 한정적이겠니? 유한하지, 개수가. 그걸 암기하면 되잖아, 이제. 몇 번씩 문제 풀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풀면서 저는 웬만하면 선지에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대비적이다 이러면 애들 보고 그냥 수업 안 해요. 저는 답만 찍고 안 가고 제 수업은요. 대비적이다 하면 대비적이 어떨 때 쓰는 말인지 수업을 해줍니다. 우와, 어휘 몰라도 되겠죠? 1년만 정도 저하고 같이 문제 계속 풀면은 아마 자연히 수능에 나오는 문제 출제되고 있는 어휘들은 충분히 익힐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휘. 그러니까 뭐가 출제될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수능이 무슨 뜻이에요? 수능이 무슨 뜻입니까? 수학 능력의 준말이제. 수학이 아니고 매스매틱스가 아니고요. 수학이에요. 닦을 수, 배울 학. 학문을 닦는다. 이것도 어문 변동 잘하세요.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에요. 학문을 닦는 건데 어디서? 대학에서. 맞죠? 학문을 닦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학 무슨 과 갈 거죠? 이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국어 국문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 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문과, 도고동문학과, 불어국문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 대학에서 학과 가면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때는 140학점이거든요. 140학점을 따야 돼. 140시간을 들어야 돼. 4년 동안. 1년에 보통 한 21시간, 22시간, 20시간 이렇게 듣거든요. 그렇다면은 3학점 정도 친다면은 382. 보통 한 6과목에서 7과목 정도? 6, 7, 8과목 정도 들어요. 그 중에서 그냥 듣습니까? 대학 가면 그렇다 뭐가 있습니까? 교재가 있겠지? 이 교재 뭐로 쓰여져 있을까요? 프랑스라면 불어로 쓰여져 있겠지. 영어, 언어로 쓰여있던가 아니면은 숫자로 쓰여져 있죠. 수능의 핵심은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이다? 국어 영역과 수리 영역입니다. 국어와 수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마 문과 쪽 계통 가는 애들은 숫자 볼 일 잘 없어요. 국어가 최고입니다. 물론 자연계 간 친구들도 언어는 있겠죠. 어쨌거나 이거 잘 들어보세요. 대학에서 배우는 교재가 언어로 되어 있죠. 영어든 자, 나는 너를 사랑해. 영어는 뭐죠? I love you입니다. 어순이 바뀔 뿐이지 주어랑 서술어 있는 건 같아요, 안 같아요? 모든 언어는 주어가 있고 뭐가 있다? 서술어가 있습니다. 주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글감이 있습니다. 대상.
나는 너를 사랑해. 나에 대한 얘기죠. 나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죠. 즉 주어부에 뭐가 있고 화제가 있고요. 서술부 쪽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만이 아니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대학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언어로 된 교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교재는 대체로 설명문이에요? 논설문이에요? 대학 교재는 전부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 제가 어딘가 막 줄 긋고 있죠, 지금. 설명문일까요? 논설문일까요? 설명문이죠. 대학은 너희들 주장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가죠. 주장하러 가는 건 아니죠. 주장 잘하는 법 배우러 가지 데모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에서는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할 교재 전부 다 뭐겠니?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주 생소한 지식,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렵고 생소한 거겠니? 아니면 쉬운 거겠니? 어렵고 생소한 거겠죠. 대학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다면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 터지겠니, 안 터지겠니?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수능 시험에서 독서 지문은 무조건 뭐다? 개념 잡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개념이다, 모르는 개념이다? 설마 수능 시험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에 만유 인력 설명하겠니? 이건 미친놈이죠? 이거는 뭐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무슨 하겠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맞죠? 적어도 개념들 나오겠죠. 그런데 한번 봐봐. 개념이 어떤 하나만 가지고 글이 만들어졌다 합시다. 문제가 뭐죠, 요거? 이럴 수가 없죠. 왜? 방금 지문 하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셨을 때 개념 하나밖에 없으면 질문할 게 하나밖에 없죠. 적어도 개념 하나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개념이 나오면 개념만 보고는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잡았습니까? 그렇다면 개념들이 하나가 아니고 또 2개, 3개씩 나오겠지. 그렇다면 개념 A, B, C 3개 정도 있다 합시다. 문제 출제할 만한 하나. 어떤 문제 출제할까? 자,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런 거겠죠? 화제는 B를 해놓고 B는 개념 A의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안 그래도 처음 보는 용어고 개념인데 아이들이 읽고 막 이해할 수 있나, 이해 못하나? 이해 못해요. 배운 게 없는데 뭐. 그걸 가지고 B는 개념 A다 이러면 애들이 지문에 있는 말이죠. 이러면서 틀립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나, 정보를 잘 챙겨둬야 되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개념 A가 있으면 개념 B가 있고 개념 C가 있죠. 이것을 뭐 해야 되나, 이제? 공통점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무슨 패턴? 비교, 대조 패턴이죠. 보세요. 비교하고 대조하는 패턴이 있죠. 그 다음에 봐봐. 개념이 있으면은 인간은 자연과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논제가 있다면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제, A 철학자, B 철학자, C 철학자의 관점도 있겠죠. 맞죠? 인간과 자연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인간과 자연은 인간과 뭐는 해서 비교대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관점이나 비교대조나 다 뭐 하는 겁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거지.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래야지 문제가 적어도 4개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공통점 질문 쪽에 주안점 둘래? 차이점 쪽에 주안점을 둘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독서 지문 읽다가 이와 달리 이런 단어 나오면은 두 눈 부릅뜨세요. 시험 나온다. 그 부분 시험 나옵니다.
공통점 얘기하려고 하나 차이점 얘기하려고 하나? 차이점이지. 자,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렵나 안 어렵나 아직까지는? 어렵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앞으로 2년이나 훨씬 더 남아있잖아요. 개념이 나오면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방식은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독서 노트. 영어 단어 암기장 있죠? 요렇게 고리돼 가지고 이런 책 있는 거. 일반 문구 펜시점 가면 파는 거. 이 정도 사이즈 반대가 있는 거 있죠? 해가 영어 단어 쓰고 하는 거. 거기다가 독서 노트를 하면은 만약에 PCR에 대해서 공부한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PCR이라는 한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 정리해두면 어때요? PCR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 교과서 안 나오는 거가? 안 나오죠. 수능에 나오는 거죠. 알아두면 좋죠. 개념은 항상요. 자, 개념 A에 나온다 합시다. A는 무엇이다. 요런 꼴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는 A는 요래도 될 수 있죠. 이거 이해됐나? 했을 때 뭐뭐 하는 물결 요것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혹은 이러면 어때요? B는 이다. 이라면은 A는 물결이 아니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이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개념 설명 방식은 제일 위에 거죠. 그 다음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것다. 두 번째 거. 그렇지만 요런 것들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이해했습니까? 분명히 인간과 자연은 서로 공통점 될 만한 거가 차이점 될 만한 거가. 그렇다면은 자연은 뭐이다 하면 인간은 뭐뭐가 아니겠구나 할 수 있죠. 혹은 이런 건 어때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와 달리 플라톤은 뭐뭐다 하면은 칸트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지. 우와, 그렇게 개념을 잡아갑니다. 혹은 그렇게 관점을 잡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능 독서 시험은 이 개념만 잡으면 끝이란 얘기야. 이해 안 되면은 이해 안 되는 대로 가세요. 이해 안 된다고 지문을 2번, 3번 읽으면은 시간만 뺏깁니다.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요 강의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수능 시험의 본질은 이해를 묻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보를 어떻게 아이들 잘 챙겨서, 어차피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개념이 이해 안 되면은 배우면 되잖아. 그렇지만 대학의 시험은 리포트 작성 이런 것도 많거든요. 책 한 권 요약 해오기라든가 이런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개념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안 나오고 관점을 서로 뭐 하든가 비교 대조하든가 아니면 분류된 하위 항목들이 있겠죠. 그걸 비교 대조하든가 요렇게 나온 데까지 됐나? 예문들은 너희들이 그냥 편의상 한번 다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일부러 제가 넣어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관점. 봐봐라. 전통적 인식론자. 이런 줄 꺼놔야 돼. 그 다음에 베이즈주의자 해놓고 무슨 단어 나와요? 반면 나오지. 얼마나 행복하노? 출제자가 기획한 지문이라고 했죠. 철저히 서비스입니다. 문학은요, 서비스가 없어요. 그거는 작가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독서 지문은 출제자께서 너희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문 넣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학교 내신은 뭐 하기 위한 거지만, 떨어뜨리기 위한 거지만, 일렬로 줄 세우기 위해서 학교 내신이 나오고, 수능 시험은 아니에요.
얘가 정보를 어느 정도 취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반면, 앞으로 반면이라는 거 나오면은 번쩍 됐습니까? 시험 나온다. 이러면서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얘기. 봐봐. 믿음은 정도의 문제다라고 본다는 얘기는 전통적 인식론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지. 정도. 나는 잡아서 믿음의 태도가 나오지. 응? 내일 눈이 온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믿든가 거짓으로 믿든가 참도 아니고 거짓을 했는 이 세 가지밖에 없지. 그렇다면 베이저주의자라는 것은 정도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일 눈이 온다는 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정도다. 됐습니까? 그게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이해했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원용이 같은 경우도 제 같은 경우도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누구죠? 전통이죠. 옛날입니다 그냥. 근데 베이저주의자들은 물론 내보고 크다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의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지? 뭐 그런 얘기죠. 그래 이런 것들도 제가 오랫동안 제가 수능 강의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시중책이 없는 거예요. 제 저작권입니다. 다. 이럴 때 봐봐라. 관점이란 독해에서 등장하면 이 세모라든가 셈 이렇게 했지 그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정리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조 패턴들 아닙니까? 직관 나오고요, 사유 나오고 뭐 쭉 나오고요, 표상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요. 각각 어떤 기능이고 어떤 건가 이거 각각 대응들이 직관, 표상, 사유를 했잖아. 그래 직관, 표상, 사유 쪽에 정리를 하면서 그것의 비교 대조 특징을 잡는 훈련입니다. 이 또한 표시를 하고 물결 밑줄이나 뭐 밑줄 이런 것들로 정리해라는 얘기야. 필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다? 개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념이 아니라 개념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과학지문이나 경제지문 쪽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공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공기가 가장자리 쪽으로 쏠리면은 중심부의 기압이 약해져서 뭐 쭉 일하거든요. 기압이 약해져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일하잖아. 그렇다면 이게 화살표들이 있겠죠.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나오면 꼭 뭐 해라? 비례 반비례를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글 읽으면서 야 나오잖아. 읽으면서 이래야 됩니다.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출력을 많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시간이 길어진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A는 B분의 C다라고 합시다. 이게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요. A와 C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죠. A와 B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죠. 이렇게 저는 분모식으로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자 왜 한다 왜 이걸 정리하죠 제가. 여태껏 제가 독서 지문 읽으면서 출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100% 150%를 해줄까? 무조건 나옵니다. 만점이 안 보이나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자.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하지 말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수학에 집중하세요. 국어만 잘해야 대학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희한해서 수학을 잘해야 대학 가고요. 국어를 못하면 대학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당락의 기준은 항상 수학과 국어는 맞아요. 중요 과목입니다. 두 개 다. 고3 때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과목입니다. 어쨌건 국어는 무식하게 막 하지 말고요.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례반비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 정리하라. 원용이는 그냥 뭐로 만든다? 그냥 분수식으로 만듭니다.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왜?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분명히 선지에 나옵니다. 뭐뭐가 높아져? 이거 반비례 관계인데 뭐뭐도 높아진대라거든요. X 이란데. 그래서 제가 해놨잖아요. 맞죠? 제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순서 과정 문제. 자, 이런 것들은요. 이건 안 써놨나? 자, 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거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 가닥을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 뭐다?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다? 세 번째, 각각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중합효소에 의해서 복제되고,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옵니까? 과정이죠. 순서 과정이죠. 이렇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이 이럴 때는 항상 뭐 봐야 된다. 이제 한 첫 줄, 두 번째 줄까지 읽었지? 문제 보세요. 한 50% 이상은 문제 쪽에 이와 관련된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던 거 건나 안 건나? 그림 자료 무조건 보지 말고 그림하고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때 문제를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다 읽고 푸는 애들은 바보라니까. 됐죠? 자, 테크닉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 잘할 필요 없고 우리는 문제만 잘 풀면 됩니다. PCR 안 물고 할 건데 다 소용없죠? 문제 풀고 까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50% 이상이 문제 출제일이 없을 때 이해할래. 이미지화입니다. 맞든 안 맞든. 자, 이중가닥의 DNA랍니다. 그냥 맞든 안 맞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막 있다 얘기해요. 있고 여기에 뭐다? 열이라면 되지 이제. 해가지고 열을 가면 뭐구나 이게 떨어지는 값다 뭐 맞지? 그리고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에 뭘 붙인다? 프라이머가 뭔가 결합하면은 이에 대해서 또다시 뭐다? 인마가 많은 거다. 자, 그렇다면은 DNA 중합효소의 기능이 뭡니까? 복제죠. 시험 문제 떠난 줄 압니까? 이거 순서 막 뒤바꿔요. 그랬던 거 건나 안 건나? 맞습니다.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뭐 된다? 복제된다 했지. 여기에 또다시 한 번 더 복제가 되어서 이중가닥 이렇게 그림이 이 그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야 되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과정별로 딱 끊어가고 화살표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라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수능시험의 본질은 무슨 수업이다? 개념. 왜? 학교 교재가 전부 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다. 개념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온에서라는 말도 이런 것들도 조건이네. 시험 문제 더 나오는지 압니까? 아주 추운 날 혹은 냉장고에서 이지랄 나온다. 상온에서라는 이 말도 놓쳐서는 안 돼. 어쨌건 좋은 힌트입니다. 그게 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봐. 별거 없지? 뭐 잡아라? 개념 잡고 그 다음에 혹 이미지화 시킬 게 이미지 시키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학생들한테 선, 구조,
후 내용 이해. 자, 독서 지문에서 중요한 게 이해다 아니다. 먼저 뭐부터 잡아란 얘기야? 글의 구조부터 잡아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문 읽을 때 학생들 보고 문단 기호해라 합니다. 앞에 문단 기호를 이게 5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문단 기호를 하면서 물이 담기는 있겠지. 이와 달리 하니 벌써 무슨 관점이구나. 그렇지, 비교 대조 패턴이란 거 알지? 그 다음 개념 잘 잡아야 되겠구나 하지? 됐어? 보통 개념은 시험에 뭐로 나온다? 이렇게 따옴표로 딱 나오지? 눈에 잘 띄게 한다. 얼마나 친절하나? 그렇다 뭐하고 뭐를 비교하구나?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 개념을 잡자.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고 이해가 안 되면 뭐다? 이 문단까지만 읽고 문제 풀지 마라. 요거 테크닉 되나? 이 문단까지 자유 소용돌이나 강제 소용돌이 나오는 말들 대체 문제 이해 안 되는 애들 많겠나 적겠나? 많을 수 있지. 9등급 책에서 한 4등급, 5등급 이하 떨어진 애들은 이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걔를 포기할래? 아니죠. 원효시험은 딱 대학 보냅니다. 3등급 안으로 다 만들어요. 9급 원질은 뭐가 아니다. 이해 과목이 아닙니다. 학교 내실은 이해하세요. 알겠죠? 대학 가기 쉽습니다. 수능은요. 왜 쉽습니까? 나를 만났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자, 하면서 이게 번호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3대잖아. 숟가락으로 하니까 이거 뭐고, 이제? 사례제시죠. 예시겠지. 강제 소용돌이 같은 거, 예시하겠죠?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뭔가 나오지. 따옴표 또 나왔잖아. 여기서는 뭐다? 개념이 몇 개 나왔구나? 하면서 4 보았더니, 우와, 이런 말 너무 안 좋습니까? 그 다음 1, 2, 3문단까지 제목은 뭐죠? 1, 2, 3문단까지 제목이 뭡니까?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와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의 원리제. 이까지는 무슨 지문이고, 과학 지문이가, 기술 지문이가? 과학 이론을 설명했지? 자, 이번에는 화제가 뭡니까? 이거지. 이제 과학 지문에서 무슨 지문 오노? 기술 지문이지? 이 원리를 이 기술에 뭐 하는 거다? 응용하는 것으로 사이클론 청소기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다면 이 글은 1, 2, 3문단은 원리, 4문단은 그 원리를 기술에 적용하는 글. 이게 내용 이해가 아니면 이게 구조 파악이가? 구조 파악이지. 이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세요. 볼까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아니면 찾는 거가? 찾는 거제. 기억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기억 나왔잖아. 이거 언제 풀래? 2문단 할 때 풀어야 되겠지? 다 읽고 풀면 2문단 또 읽게 된다, 바보처럼. 그 다음 기억 밑줄 보면서 바로 풀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했지. 그렇다면 2문단까지만 읽어도 혹시 1번, 2번, 3번까지 다 풀 수 있겠지? 맞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디귿을 이해할 때 했으니까 디귿 할 때 이까지 읽고 난 뒤에 풀면 되지. 그 다음에 다행히 이 기계는 뭐까지 나옵니까? 그림까지 나오지?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뭐 보면 돼? 그림하고 마지막 문단 동시에 읽으면서 풀면 되죠. 됐습니까? 수능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테크닉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독서 지문을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끝내겠다는 의도 알겠죠? 방금 얘기했던 이 패턴만 이해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까지 수업 됐잖아, 이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거시적 크게 보는 것. 그 다음 뭐 하게? 촘촘하게 보는 것. 그래서 숲은 뭡니까? 선 구조를 얘기하지. 나무는 뭡니까? 후 내용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국어는요, 수학 3년 동안 1등급인 애들은 수능 당일날 1등급 아니면 떨어지봤자 2등급입니다. 근데 국어는 3년 동안 1등급 받던 애들이 수능 당일날 4등급 받는 것도 봤거든요. 그만큼 국어는 뭐가 크다? 떨어지는 폭이 큽니다. 근데 득폭은 없어요. 4등급 받던 애가 1등급 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1교시입니다. 10대 청소년 학생들은 멘탈이 약합니다. 아직까지. 본인 학교에서 치지도 않고 남의 학교에서 칩니다. 1교시 그리고 본래 문법 문제라든가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익숙하잖아. 근데 이처럼 독서지문 생소한 것들이 막 쏟아지면은 아들은 무척 당황합니다. 어떤 멘탈 이해야 되는 줄 알겠지? 그거를 멘탈 관리까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 뒤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쭉 읽어보면 될 거예요. 수능 비문학 지문은 설명문이다. 맞죠?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에게 독해력을 묻고자 한다면 분명 낯설거나 복잡한 개념으로 된 대상, 화제로 삼고 정보를 풀어나갈 것이다. 충분히 이해했죠? 따라서 지문 속 개념에 대한 이해는 비문학 출제의 최다 유형인 내용의 일치 여부 판단과 구체적 상황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쌤 교재 좋지? 자, 개념 파악하기. 개념은 방금처럼 A는 B다는 정의형식 혹은 문답 방식 혹은 뭐 하는 A, 관형어구 등으로 수식하는 방식이다. 됐지? 개념을 소개하였으면 그 특징도 함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의 장점, 단점 혹은 의의나 한계 그리고 기능 등이 그 특징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도 지문에 함께 언급되는데 출제자에 따라서 사례는 본문에서 빼버리고 보기에 그냥 넣기도 한다. 개념이 나오면 꼭 이렇게 해시태그로 정리하라는 얘기야. 왜? 잘 들어. 자, 요 말은 왜 하는가 하면은, 자, 국어는 국어 역사를 얘기할게. 수능 국어 역사. 가장 논란이 많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자하고 수험생들이 논란이 많고 문제 잘못 출제했다니 하면서 이렇게 사회면을 많이 장식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국어만큼은 적어도 어려우니까 연계율을 높였거든요. 계속 누구와 연계율이고 에라이 빙신 새끼 이해했나? EBS와 연계율을 계속 높였습니다. 처음에 연계율이 얼마인 줄 압니까? 처음에는 70%였어. 이때는 자, 국어는 지문 연계가 아니라 70% 문제 연계였어요. 윗거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어떤 지문 나올, 그래서 70% 돼봤자 소용이 없었죠. 그래, EBS를 다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고민했죠. 아, 뭐를 높이자? 지문의 연계를 높이자. 지금 지문이 50%입니다. 수학도 고민했죠. 수학도 연결이 50%입니다. 근데 수학은 숫자 바꾸면은 어차피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문 연결을 높였습니다. 이 말 중요하다. 이 중에서 독서와 문학으로 나눌 때 독서는 거의 80%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는 쉬워지고 있고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독서는 80% 연계율입니다. 그런데 자, EBS 책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고요.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BS 연계율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 독서 지문이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수특 수완에서. 그대로 안 나옵니다. 방금 PCL 나왔잖아.
PCR과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그대로 나온다? 개념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했습니까? 독서 노트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한 이유가 그건 거야. 수능 평가원이 좋아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시태그로 좀 정리해가면 앞으로 훗날 좋은 출제 사전이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은 또 다른 지문이 출제 화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랬습니까, 이제? 자, 이제 꿀팁입니다. 지문에 제시된 개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정보량이 많다는 것이다. 정보량이 많으니까 기억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이죠. 1회독 할 때 개념 표시들에 적절한 뭐 이런 해시태그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표시들을 해두는 거야. 그 다음에 선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OX 판단 해란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될 때는. 그 다음 갑니다. 관점이죠. 똑같습니다. 이제. 예. 화제가 있겠지. 이것도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지? 관점을 그대로 옮기면은 이거는 난이도가 없는 거, 이건 고1 수준의 모의고사입니다. 고1들 모의고사 보통 이래요. 고1들 모의고사가 1번, 2번식입니다. 단어를 바꾸죠. 지문에는 부차적으로 되어 있고 선지에는 취업적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쳐가 아니라 이거 자기주도적 이렇게 바꾸죠.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문장 A, 문장 B를 A로 인해 B 하다는 식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이제 A가 별표라는 특징이 있다. A는 그렇다면 안 별표라는 특징이 없다. 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계속 개념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고 관점이. 자, 그 다음 갑시다. 과정인과 분석이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이때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래 썼습니다. 잠깐. 제가 또 제일 많이 애들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 그래프 자료 읽을 줄은 몰라요, 애들이. 자, 이 그래프 자료죠. 자, 자유 소용돌이가 있고, 아까 첫 번째 거지. 강제 소용돌이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있던 조합 소용돌이 있었지. 자유 소용돌이는, 자, 뭐다? 반지름과 원주 속도라 돼 있지. X축이 반지름이고, 그 다음 자유 소용돌이는 반지름이 돼서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 다음 반지름이 뭐 할수록? 클수록 소용돌이는 세진다, 약해진다? 속도는 약해지죠? 중심부에서 뭐 할수록 그렇다면 가까울수록 멀수록 점점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강제 소용돌이는요? 반대죠? 조합 소용돌이는 그렇다면은 중심부에 있을 때는 중심부 0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 뭐되다가 아니죠.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 그죠? 어느 거리까지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그 다음 지나면은 또 뭐다? 속도가 떨어지죠. 이해했습니까? 그래프를 잘 이해해라. 특히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프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해라. 이해됐죠, 요거? 양의 그래프인지 음의 그래프인지 꼭 살피고, 수식이 나오면 이런 거 다 살펴라.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동안 아이들 시험도 치겠지만 시험 치고 뭐 한두 번씩 들어와도 될 겁니다. 들어와도 뭐 큰 틀 제가 변함없이 이제 해줄 테니까. 자, 이제 이 우리 교재인데요. 지금 수업은 제가 물어봤더니 이까지 수업이 진행되었답니다. 이까지는 수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된답니다. 근데 저는요,
교재는 교재고 사실 저는 이 교재보다 제 교재가 더 좋거든요. 제가 수업 안 하려고 쌤들한테 수업 시키려고 제가 이 교재를 넣었거든요. 제 교재는 제가 수업하는 게 맞죠, 솔직히. 자, 그렇다면 이 교재하고 방금 요 앞에가 제 교재였죠. 보세요. 개념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념과 관련되는 게 비교대조 맞습니까? 나열 병렬도 다 뭡니까? 개념에 대한 비교대조 패턴이제. 첫 번째 패턴 뭐다? 개념 잡기. 두 번째 패턴 뭐다? 비교대조의 공통점과 뭐 찾기? 차이점 찾는데 나열 병렬된 거나 맞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반론한 거나 이거는 뭡니까? 관점이죠. 아까 샘 수업에 의하면은. 그 다음 나열 병렬이나 관점이나 이것도 다 뭡니까? 비교대조와 해당되죠. 자, 큰 틀 갑시다. 개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대조. 맞나? 전부 다 비교대조 패턴으로 읽으라는 얘기야. 잠깐 선생님 그렇다면은 2, 3, 4는 비교대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뭐는 바탕입니까? 개념은 바탕이야. 모든 독서지문의 뭐는 바탕이다? 개념 바탕입니다. 개념 바탕에 비교대조 없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유독 이 지문들은 비교대조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사례제시니까 이것도 개념 쪽이죠. 이거는. 자, 이거는 무시합시다. 이거는 개념이죠. 자, 이제 또 뭐 나옵니까? 과정과 절차, 원리와 이게 뭡니까 이거? 시간 순서와 인가와 그거죠. 맞지?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개념. 개념만 하지 말고 개념, 특징, 사례라고 했다 나는. 개념이 나오면 뭐 나온다? 특징 나오고 사례는 보기로 나오든가. 개념을 잡아라. 개념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 여러 개가 비교대조든 나열 변형이든 비판 반론은 이렇게 개념이 나온다. 됐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라.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비례식, 반비례식, 순서 과정 인과 이게 다 여기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 그냥. 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여러분들 교재 있는 친구들은 76쪽이 아니고 자, 제가 72쪽부터인데요. 자, 교재 있는 사람 72쪽이고요. 저는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험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 안 들고 온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들고 오세요. 자, 이 책을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한 겁니다. 교재 순서는 72부터 나옵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1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지금 76쪽 거부터 먼저 합니다. 뒤에. 저는 지금 제 교재는 순서별로 해놨어요. 먼저 모의고사 형태처럼 이렇게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1회독이에요. 됐죠?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항상 이 문단 교환하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앞에 특히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몰라. 마지막 줄 중요하거든. 이건 별로 안 중요했지. 어쨌건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문제 뭐 있는가를 봅니다. 여기서 잠깐 요거는 필기해 볼까요? 독서의 문제 유형. 자,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교재에. 이 교재는 방금 제가 준 교재는 문제풀이 요령이 아니고 지문 읽기 요령이었죠. 다음 글을 읽고 했을 때 다음 글을 읽고 관련되는 거고 이번에는 뭐다? 문제 답하는 겁니다. 자, 독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형식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고 어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게 이해 안 해도 되죠? 형식에 대한 질문은 이해 안 해도 되죠? 형식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논지, 전개 방식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부터 하지 말고 순서 틀렸다.
제목이나 화제 찾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제목이랑 화제 찾는 것. 둘째, 논지, 전개 방식. 흔히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은 몇 번 문제로 나오는가 하면은 4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고3들은. 4번 문제가 바로 2번이에요. 모르지 무슨 말인가?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이론이고요. 4번부터 한 8번까지가 가학을, 낙을 나오는 문제거든요. 가학을, 낙을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가,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형식 비교예요. 논지를 어떻게 전개했는가죠. 내용에 대한 질문은 뭐 있는가 하면은 내용의 일치, 여부, 판단이죠. 일치, 여부, 판단. 자, 요까지는 1, 2, 3번까지 문제는 만약에 지문 이해 안 돼도 풀 수 있나 없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해했는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여기 어렵지? 그런데 제가 볼 때 글 전체 이해 관계 없습니다.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이건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의 문제들이죠. 이해했나? ABC에 대한 문제란 얘기야. 부분 문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다지 안 어렵지?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어렵죠. 이해한 것을 보기에 적용하는 거죠. 이건 보통 몇 점짜리고? 3점짜리죠, 이제. 모르면 찍어야죠. 몇 번 찍을래? 3번이나 4번이나 5번 찍으세요. 알잖아, 조삼모사. 조금 알면 몇 번? 3번. 모르면 몇 번? 4번. 엉뚱한 사자 쓰는데 1번, 2번이 답이 아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1, 2번 수능 시험에 평가 요소 이런 것도 있거든요. 1번이 답이 많으면요, 시간이 남잖아. 평가원 측에서는 시간 안에 푸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만 하더라도 전체 문항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개수가 전부 다 5분의 1씩이었거든요. 지금 수능은 그런 거 아니에요. 5번,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좀 적는데 3번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화작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1번 쪽이 많죠. 1, 2번 정답이 많고, 보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3, 4, 5가 정답이더라고. 한 80%가. 그냥,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문제 정답 맞히는 거다, 그냥. 어쨌건,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고, 어휘 문제가 있죠. 이제 A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라든가, 어휘 문제. 이렇게 해서 독서의 기본 문제 유형입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풀어볼까? 자, 그래서 이렇게 1해독을 하고, 정답지만 보고 잘 들어. 만약에 4번을 틀렸다라고, 4번을 만약에 3번 했는데, 틀렸다고 하자면, 틀렸다 하면은 끄세요, 이렇게. 정답 체킹을 하지 말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풉니다, 이제. 다시 풀 때 이거 필요하겠죠? 본인이 읽은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읽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정독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래도 갈 때는 정독이 아니고 빠르게 읽기입니다. 통독이에요. 전체 훑는 겁니다. 이제 정독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정독하고 난 뒤에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도 또 틀리면 이겁니다. 했는데 맞았다 싶으면은 됐습니까? 세모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틀렸든 맞았든 간에
문단별 톱기를 꼼꼼히 해봅니다. 이제 3회독이죠. 됐지? 3회독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저 교재에서 만든 것도 있죠, 그죠? 문제들 다 풀고, 여기가 이제 해설 아닙니까, 이제. 이게 4회독제죠, 이제. 선생님, 잘 들어봐자. 수학은 그 같은 문제 계속 푸나? 아니죠. 다양한 문제들 계속 풀어야 되죠. 국어는 아닙니다. 내신 공부할 때 너그러자. 선생님 문제 더 없어요? 맞지? 내신은 어차피 뭐가 동일합니까? 지문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한 4회독 정도까지, 5회독 정도까지 내신을 했으면은, 그 지문을 읽었으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 되겠죠. 그런데 수능은요, 이 지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신은요, 이 지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수능은 이 지문이 안 나오잖아. 그러나 이 패턴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봐봐라, 빼면 가정적 진술이죠.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4회독, 5회독 하면서 계속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패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4회독 하면서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 이제 이게. 최소한 국어 독서는 5회독 정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처음에 이 모의고사 형태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렇게 공부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래 저는 어떻게 하면 풀어봐라부터 먼저 하고 나는데 내가 그 뒤에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지문을 일단 지우고요. 읽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지우는 게 있을 건데 아직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문 한번 읽어 드릴게요. 1. 주어 서술어를 읽으면 좋습니다. 2. 이와 달리가 나오네요. 대조점이구나 하고 난 뒤에 따옴표도 보였고요, 제가. 3. 4 라고 난 뒤에 4 이렇게 해놓죠, 지금. 맞습니까? 분체 분리기에 대한 얘기죠. 자, 글이 보세요. 독서 지문은 선호도가 있나 없나? 학생에 따라 있죠. 있습니다. 이런 지문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지문을 좋아하는 참 변태 같은 머시마들도 있죠. 무슨 말이겠죠?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지가 싫어한다 해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빵점 받을 수 없잖아요. 저는 생물지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맞춰야 되잖아, 우리는. 대학 가려면. 이해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요. 구조부터 먼저 잡으세요. 자, 일단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물에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까지 끊었습니다.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여기까지 됐죠. 상식선으로 만나.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 뭐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독자에게 뭐부터 합니까?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죠. 자, 여기서 잠깐 독서는 상대적이라 했다, 그죠? 학생에 따라서 첫 문장만 읽고 벌써 뭐가 떠오르는 친구 했다? 전향력 떠오르는 친구 있겠지? 없는 게 당연하다. 전향력이라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자,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상태만 갑시다. 그렇겠네. 맞죠? 여러분들은 그 오른쪽으로 회전하는지 왼쪽으로 회전하는지 관계없잖아요. 전향력은 다르거든.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회전하고 남반구 어떻게 회전하고 다 달라요. 그런 지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3 때 이제 종합해 주시고. 아직까지 요거는 지금 고1 과정이죠. 계속 봅니다.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는 얘기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방금 이거 뭐고? 비례식 나왔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하고 뭡니까? 속도랑 거리 문제죠. 맞지? 중앙과 거리가 뭐할수록 가까울수록 속도는 뭐다? 빨라지죠. 이건 비례죠. 반비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무슨 문제? 속도의 문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거를 여러분들 이쪽 편에 써둬야 되죠. 이게. 그러면서 무슨 개념이 나옵니까? 이제 원주 속도 개념이 나오죠. 셈 표시 뭐였노? 이렇게 꺽쇠 같은 개념이라. 개념이 아니면은 뭐 하라 했노 내가? 샷 표시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표시하든가. 아니면은 원주 속도를 하나 써둔가 빈칸에. 원주 속도가 뭐죠?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랍니다.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랍니다. 그게 원주 속도랍니다. 이거 분수식으로 만들 수 있나? 계속 가보자.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입니다. 호의 길이가 원주 속도니까. 봐. 내가 만들어 볼까? 원주 속도는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죠? 호의 길이가 길면은 속도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분모 여기 호의 길이가 나올 거고 여기 뭐가 나온다? 델타라는 변화제? 모르나 이런 단어? 델타는 변화되었다는 얘기다. 변화량을 얘기한다. 여기에 뭐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요건 대체 거리 속도. 넘어갑시다.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이제 아는 거제? 방금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 중심이가 중심과 가장 가까운 곳이야. 중심이 아니다. 중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대 원주 속도고 원주 속도가 감소한다. 뭐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이거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유소용돌이 개념이 뭡니까? 욕조 마개를 뺐을 때 특징 어떤 것? 중심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뭐하고? 빨라지고 멀수록 반지름이 길수록 느려진다. 이게 바로 뭐다? 자유소용돌이랍니다.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이제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뒷부분은 자유소용돌이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자유소용돌이는 뭐 해야 됩니까? 욕조의 마개를 빼면이죠.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는 뭐가 생긴다? 자유소용돌이라는 조건이 생긴단다. 됐습니까? 자, 자유소용돌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뭐와 뭐의 관계? 속도와 거리의 관계죠. 그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와 달리 두근두근 맞습니까? 이와 달리 이번에 뭡니까? 컵 속의 물을 이번에는 뭡니까? 욕조의 마개를 빼면이 아니고 뭐다? 이거죠. 차이점 뭐 하세요? 하나는 욕조 마개를 뺐습니다. 이번에 뭐합니까? 강제로 휘젓네요.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모를 겁니다. 소맥 압니까? 맥주랑 소주 할 때 그 혹시 여러분들 TV 드라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젓가락 넣어가지고 딱 치가지고 진동 만들어 획 돌립니다. 야, 그거네요, 그죠?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컵과 물을 함께 해준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원심력이 뭡니까? 원심력과 무슨 lực 이 있습니까? 구심력은 뭡니까? 원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밖으로 튀는 거야? 밖으로 튀는 거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큰일이죠, 이런 거는. 원심력 등이 작용해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어디로 튀나간다? 물 끝으로 튀나간다는 얘기죠. 컵 가장자리로 쏠려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나든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순서 과정이죠, 이제. 모르면 이런 걸 정리하면 다 해야 돼, 이제. 모르겠으면 하고, 이제 여기 이해가 되면은 굳이 동그라미 기억, 니은, 티귿 할 필요 없지, 지금. 근데 모르는 지문이 많겠나? 아는 지문이 많겠나? 모르는 지문이 많아. 고1은 괜찮은데, 고3 갈수록 미쳐.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처음에 뭡니까? 아, 뭐구나. 강하게 점은 뭐가 작용하구나. 원심력이 작용하구나. 그렇다면 물 중심부는 뭐다? 중앙에는 어떻게 된다? 물의 압력이 왜 물의 압력이 낮아집니까? 상식 이해되나? 물 입자가 만약에 물 안에 100개가 있습니다. 원심력 작용해서 100개 중에서 한 80개 정도 어디로 가겠니? 겉으로 퍼지겠지. 그렇다면 이 같은 뭡니까? 이 부피 안에 물 입자가 20개밖에 없잖아, 이제. 원래 100개 있었는데. 그렇다면 압력은 뭐다? 물 입자는 것도 아주 자유로워지지. 쪼여 있다. 80개 튀어나가니까. 그게 압력이 뭐다? 낮아지는 거지. 그렇다면 가운데가 뭐다? 이제 압력이 낮아지고 가운데가 어떻게 된다? 오목해진다가 뭡니까? 컵이 이래 있으면 요래되었다는 얘기지. 자, 이 가장자리 쪽으로 뭐가 다 쏠렸고요? 물입자들이 딱 쏠렸고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구나. 이까지 됐습니까? 이제 막 저었는데 회전이 충분히 안정된. 자, 저번에 숟가락 강하게 휘젓는 거죠. 이제 막 휘저. 그런 상태에서 계속 휘저. 그렇다면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겠지.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 아직까지 계속 휘젓고 있어. 이거를 국어 시간에 이제 좀 공부하면은 뭐가 작용했다? 외력이 작용했지. 쌤이 왜 외력이란 말을 썼을까? 이 소용돌이 종류가 뭐죠, 지금 문제? 공부할 게? 일부러 제가 무슨 말 꺼내려고? 강제란 말 꺼내려고 외력이란 말 넣었어.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보여. 차이점 봐야 될 거잖아. 마개를 뺀 거는 마개 뺀 것밖에 없는데 외력이 억지로 작용된 건 아니죠. 자유. 자, 그래서 봅시다. 회전이 충분히 안정됐습니다. 여전히 휘젓고 있습니다.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각 속도 공식 어떻게 돼? 이건 쉽겠네. 어디가 분모고 어디가 분자고? 단위 시간이 뭡니까? 분모야 분자야?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분모가 단위 시간이가? 이거 분자이가? 저도 모르겠네.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하니까 여기에 단위 시간. 당 뭐다? 각도, 변화, 비율. 자, 각 속도가 또, 자, 혹시 이것도 120 있는 애들 이게 뭡니까? 아까 전향력 120은 좋다 했죠? 이제 이런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120도 쌓이겠죠? 120씩 많은 애들은 유리하겠나? 안 유리하겠나? 유리하죠, 솔직히. 이해가 되니까. 이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봐봐라. 각 속도가 뭔가 봐봐라.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 속도가 똑같아져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 물에서 이게 계속 뭔가 돌 거 아닙니까? 돌다 보면은 이 처음과 중간에서 이 각도가 요런 각도였다면은 어차피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래 회전하는 속도, 요래 회전하는 속도가 A하고 B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시간 안에. 이 말 이해됐나?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반지름이 넓을수록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봐봐라. 각 속도가 똑같아서 마치 물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야. 다. 물 전체가.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자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제로가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 중요한 거 맞냐? 선생님 이해 안 돼도 된다. 쌤 이해 안 돼도 된다 했지 내가. 우리 뭐 잡아야 되노?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에 뭐 잡아야 돼? 차이점 잡아야 되지. 차이점 잡았나 안 잡았나?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나? 빨랐나 느렸나? 느렸지? 이번에는 빠르죠. 그러면 돼 그냥. 왜 그런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돼 그냥. 수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떠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돼야 되죠. 자유하고 뭐하고 강제하고. 이거는 거리하고 뭐하고 속도하고 뭐 했고요? 이랬고요. 이거는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뭐다? 응? 거리가 멀수록 하는데 이거는 속도가 빨라졌지? 그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강제 요구는 뭐가 작용했다? 외력이 작용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용기 안의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계속 뭐 해야 된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멈추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숟가락을 뺐습니다. 뭐고? 외력 제거지.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자 이제 또 뭐다?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원주 속도와 반지름이 있지. 자유 소용돌이는 멀수록 속도가 뭐다? 떨어지지. 강제 소용돌이는 멀수록 속도가 빨라졌지. 그런데 보세요.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랍니다. 가운데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아. 작죠? 그렇다면 이거지. 이해됐나? 조합 소용돌이는 이제 봐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지지. 그 다음 조합 소용돌이에서 원주 속도가 제일 빠른 부분이 어디죠? A, B, C라면 어디입니까? B 쪽이죠. Y축. 맞습니까? 그 다음 조합 소용돌이는 제일 빠른, 이렇게 확 빠르다가 그 다음 또 뭐다? 또 느려지는 거죠. 이까지 됐습니까? 그게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랍니다. 이게 조합 소용돌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아까 뭐 했을 때? 숟가락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다. 이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아까, 이게 A제, 응? 강제 소용돌이에서는 자유소로 전환되는 점, 이게 뭡니까? B제. 아! 태풍의 소용돌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뭘 떠들? 어디에 들어가면 제일 안전하다 돼?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아, 맞죠? 맞죠? 태풍의 눈이 바로 어디구나? A제.
이해했습니까? 모르면 됐고. 종합 소용돌이 예로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됐지. 자, 여기까지 1, 2, 3. 이까지 하고 문제 다 풀어도 되고,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이 문단 읽고 거의 문제를 풉니다. 그냥 바로바로. 저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문을 읽어주고 있어요. 3문단 이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분체 분리기에 대한 얘기죠.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자, 아까 위에는 다 뭐고? 액체였지? 기체도 있다는 얘기네. 기체나 액체를 뭐랍니까, 우리는? 유체란다. 흐르는 물체. 기체, 액체, 고체가 있잖아. 기체와 액체는 다 뭐 하는 겁니까? 흐르는 거지.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랍니다. 이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라고도 하고, 사이클론과 비슷해 사이클론 분리기라도 한답니다. 이거는. 사이클론이 뭐예요? 소용돌이를 얘기합니다. 그냥. 배우리 봐라. 됐습니까? 자, 그 예로 이제 뭐다?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예를 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가 없답니까? 필터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기예요, 그냥. 그죠? 요즘 청소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하고 같이 봐라. 그림하고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보세요. 원통 아래에, 자, 그림 보면서 합시다. 자, 원통 아래에, 자, 원통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원통 아래에 뭘 붙인답니까?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란 말은 원뿔입니다. 원뿔. 참 어려운 말 써놨네. 자, 원뿔 모양 맞죠, 이거 지금? 원뿔 모양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원뿔 모양이 됐네. 원뿔 모양이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중심축에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렇다면 자유와 강제에 따라서 달라지지? 반지름이 줄어들수록 빠른 게 뭐였죠? 자유였죠? 맞죠?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빨라지는 것은 강제였고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원추부를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 뭘 둔다? 이 혼합물 상자를 둔답니다, 이제. 아마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거든요. 청소기 그렸는데. 이 흡입구야. 이 흡입구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쓰레기 분리하는 거 있죠? 턱 내거는 거. 자, 일단 그 예로 하는데, 자, 보세요. 내부 중앙에는, 한번 지저분했나? 자, 내부 중앙에는 또 뭘 둔답니까? 별도의 작은 원통이 4통이 있답니다. 4통. 이제 다 됐지? 응? 자, 이렇게 구조했습니다. 혼합물이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자, 이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 이제 무슨 방향입니까? 이게 지금 이 원통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보내지. 그랬을 때 혼합물은, 자, 혼합물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여기에 혼합물 플러스 공기제.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청소기 얘기제. 뭐는 걸려야 되노? 혼합물이 여기 이제 우리 청소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담겨야 되지? 혼합물이 무겁겠니? 공기가 무겁겠니? 혼합물은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고체죠? 자, 그래서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러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자, 여기에 지금 했나? 여기 혼합물들은 막 부딪히겠지. 부딪히 가지고 얘들은 떨어져서 바닥에 쌓인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바닥에 쌓이고 유입된 공기는 이제 혼합물이 이제 분리됐다. 공기는 아래쪽 원축으로 향할수록, 자, 물결 밑줄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 소용돌이를 만들고, 왜? 이쪽 갈수록 이제 무슨 소용돌이랍니까 이게? 자, 이게 자유 소용돌이라고 하지. 왜? 반지름이 줄어드니까.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원추부 아래쪽 여기죠, 이제.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 소용돌이가, 이게 외력이 되었지? 강해진 자유 소용돌이가 이제 이 숟가락 같은 게 된 거야,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 강해진 자유 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여기서 엄청 빨라지니까 인마가 외력처럼 작용해가지고 이해 안 돼도 돼. 그냥 그 점만 보면 돼. 그랬더니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 요 있죠?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를 흐르게 되어 이번에는 뭐다? 중요하죠.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렸고 배기할 때는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다 읽었습니다.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 시간이 없었나? 자, 1번은 정답 뭐죠? 모두 넣으면 이상한 겁니다. 1번 확인해 보세요. (2번은) 뭡니까? 왜 오목이 되죠? 적절한 것은 yes 찾는 거거든. 이것도 너희들 푸는 요령이 돼. yes 찾는 것은 모르는 거 이런 거 다 제끼려고 그냥 답 나오는 겁니다. 컵속에 세전한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중심부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는 수면이 높아진다, 맞잖아요. 그냥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니은. 각 속도가 똑같아진다 이거죠.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했잖아. 3번이고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디귿이 왜 태풍의 소용돌이를 둘 수 있느냐 하면은 태풍의 눈은 뭡니까?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이죠.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 경계측에 대한 태풍의 벽인데 이거는 바람이 대단히 뭐하겠죠? 강하겠죠? 왜 강합니까? 강제와 자유의 교차점이겠죠? 5번이죠. 됐지? 5번입니다. 5번 문제 모르면 뭐하고? 찍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가에서는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여기까지 맞지? 혼합물에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 혼합물은 뭐 하겠죠? 부딪히겠죠? 따라서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 되죠. 1번, 5번 맞죠? 그 다음에 가보다 나에서 소용돌이 원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군. 당연히 뭐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 소용돌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다에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 정답이네요. 내통은 방금 뭡니까? 배기 되는 거죠. 이제 공기 나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이거 아니죠. 쓰레기나 혼합물 어디 쌓입니까? 혼합물 상자에 쌓이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과제는요, 이제 뒤에 거. 요거 다 한번 2회독, 3회독, 4회독 하길 원하고요.
과제는 이까지 다 해오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도 해오시고요. 수능형 문제 풀기 이것도 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지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이해했죠? 여러분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인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영화 나오는 지문 이거 해오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